단돈 300달러, 그리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던 미국 땅에서 한 한국 여성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자 축구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이자 무너진 구단을 일으켜 세운 회생의 아이콘.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 미셸 강.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포츠, 경영,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여자 축구의 흐름을 바꾼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1살 단돈 300달러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저에게 미국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아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여자 축구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마트 캐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루에 2-3개 알바를 뛰어야 겨우 방세를 낼 수 있었죠.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기에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IT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코딩이 저와 잘 맞았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첫 앱을 만들었죠. 그게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사용자가 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25에 첫 회사를 설립했고 30에는 이미 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릴 적 제 꿈은 사실 축구 선수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조차 축구를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미국에 와서도 여자 축구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유명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미국에서의 성공,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 이 3가지가 합쳐져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자 축구계를 바꿔보자. 내가 직접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게 제 결심이었어요. 워싱턴 스피릿 FC를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리그 최하위 팀의 빚더미에 올라있고 선수들은 계속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였죠. 완전히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수 첫날 선수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의심, 실망,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동양인 여성 오너라니, 그것도 축구 경험도 없는 IT 사업가라니. 그들의 의구심이 이해가 됐어요. 첫 미팅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팀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팀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기존 코치진을 전면 교체했어요. 선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죠. 성희롱 근절 캠페인을 리그 최초로 시작했고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과 배려의 문화를 팀 운영에 접목시켰어요.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도 행복해야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죠. 처음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통을 무시한다,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인수 첫 해, 우리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하위에서 정상까지 단 1년 만의 변화였어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유례없는 반전이라며 언론들이 떠들썩했죠. 저는 이 성공이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승 후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여자 축구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유럽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프랑스 리옹 여자 축구단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유럽 축구의 심장부에 아시아계 여성 오너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현지 언론은 충격에 빠졌어요. 리옹에서의 시작은 워싱턴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유럽 축구계의 뿌리 깊은 보수성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저를 비서로 착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되고 결정권은 늘 다른 이들에게 있었죠.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나는 이 팀의 오너이고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옹에서도 한국식 정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의 가족까지 챙기며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선수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제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리옹은 이미 강팀이었지만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리고 프랑스 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동양인 여성이 유럽 최고의 여자 축구팀을 이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한류를 넘어 한인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한 여자 축구팀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클럽이었지만 재정난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죠. 주저없이 그 팀을 인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죽어가는 팀에 왜 돈을 쏟아붓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팀이 가진 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보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죠. 팀을 살리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손을 잡았어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화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팀의 경기를 지역 축제처럼 만들었어요.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늘어나고 지역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죠. 선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단순히 상사와 직원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려고 했죠.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배려의 힘이 영국에서도 통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최하위 팀이 시즌 중반에 승격권 경쟁을 하게 되었죠. 언론에서는 미셸 매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힘이 아닌 한국형 리더십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큰 성공은 선수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을 위해 뛰던 선수들이 이제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경기장에 나섰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K 멘탈리티가 영국 축구계에 새바람을 일으켰죠.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자 축구가 나라별로 고립되어 있는 한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여자축구 연맹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여자축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비전이었죠. 피파는 즉각 반발했어요. 기존 구조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여성 선수들은 저의 편에 섰어요. 오랫동안 남성 중심 구조에 침묵해온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주장한 건 단순한 이익 분배가 아니라 여성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선수들의 권리, 동등한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것이었죠. 결국 피파도 일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여자축구 월드리그 창설이 확정됐어요. 한국인으로서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한국형 사회조직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 WK 리그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시설, 관중 없는 경기장, 생계를 걱정하는 선수들. 제가 개선하려는 문제가 고향에서 더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국내 몇몇 클럽과 만나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유럽식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안을 설명했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열정적으로 호응했지만 대다수는 현실성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대한축구협회와의 만남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자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업들이 여자 축구 후원에 관심을 보였고 대학에서는 여자 축구부 창설 움직임이 일어났죠. 가장 기뻤던 건 어린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시스템으로 조국을 돕는 일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을 떠났을 때는 꿈 많은 대학생이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세계를 바꾸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임지에서 올해의 스포츠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표지에 실린 제 사진을 보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돈 $300로 시작한 미국 생활,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도전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피파 회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계 여성이 세계 축구의 수장이 될 수 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특별히 한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가치관 덕분입니다. 끈기,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한국적 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한국 여성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여자 축구가 세계 최고가 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린 시절 좁은 골목길에서 오빠들과 축구를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여자애가 무슨 축구냐며 혀를 차셨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공을 찼어요. 대학 시절에는 여자 축구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관심 있는 여학생들은 많았지만 학교에서 여자 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졌죠. 그때 느낀 분노와 좌절감이 지금의 제 열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첫 해는 정말 외로웠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자처했는지 자문자답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IT 회사를 설립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동양인 여성 창업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팅에서 항상 제 배경과 능력을 의심했죠. 어떤 투자자는 노골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결국 성공했을 때 느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스피릿을 인수한 날 선수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두의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키 크고 백인인 남성 사업가를 기대했겠죠. 대신 그들 앞에 서 있는 건 작은 체구의 아시아 여성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축구에 대한 제 진심과 열정을 나누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수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팀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밤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했고 새로운 코치진을 영입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선수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죠. 특히 베테랑 선수들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승을 차지한 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이 뛰어와 저를 얼싸안았어요.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건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순간이었어요. 리옹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느라 고생했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축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달랐습니다. 미국은 열정과 체력을 중시한다면 프랑스는 기술과 전술을 우선시했죠.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융통성과 적응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파산 직전에 팀을 인수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들에게 이 팀은 수십 년간 이어온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여자축구 연맹을 구상하던 시기에는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익명의 전화, 협박 메일, 심지어 신변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뒤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여성 선수들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일할 때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동포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의심받기도 했어요. 너무 서구화됐다. 한국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비판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역시 한국 사회의 한 측면이었고 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였으니까요. 결국 대한축구협회와 협력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어요. 여자 유소년 축구 육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설립했고 해외 진출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첫 성과로 한국 여자 선수 5명이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죠. 그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운동장에서 남녀 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당당하게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죠. 저도 미셸강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아요. 21살 그 소녀가 이토록 멀리 왔다니. 때로는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자 축구의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은 축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여자 축구는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제 다음 목표는 이런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타임즈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요. 여자들이 축구장에서 당당하게 뛸 수 있다면 사회 어디서든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가끔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페미니즘이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면 저는 기꺼이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공정함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피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것이 제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직위나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예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21살에 미국에 갈 때도 IT 회사를 창업할 때도 축구단을 인수할 때도 모두 직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생각이에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이 여성과 스포츠 그리고 제 뿌리인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좌우명을 나누고 싶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살 단돈 $300. 그때 그녀에게는 오직 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방에서 마트의 계산대에서 때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미셸 강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자 축구라는 낯선 땅에 자신의 손으로 길을 냈고 수많은 선수들의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변화를 위한 용기로 움직였던 그녀. 오늘 우리가 만난 미셸 강은 단지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리더이며 진짜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녀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동적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